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리더 손세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속에 있는 열정, 그 열정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배려, 그리고 끈기의 리더십. 저는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함께하는 리더를 표방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하는 리더 손세중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 겁없이 뛰어들었던 해병대에서의 생활, 1년 6개월간의 군내버스 대학생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독일에서의 워크캠프와 지식봉사 활동 등 작다고 그리고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는 저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옵티머스 프라임을 아시나요?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인데요. 저는 그곳에서 용기와 희생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매트릭스는 찾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부여받는 것이다. 스스로 리더임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의 리더십. 저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열정과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제 열정의 시험 무대는 바로 해병대였습니다. 훈련, 그 외에 많은 활동들은 저를 지치기도 하였고 많은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큰 감명을 준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입니다. 프레드릭 니체가 한 말인데요. 이 문장 하나가 제게 있어서 열정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이후 활동하게 되었던 군내버스 대학생 자원봉사단, 이곳에서의 활동은 제가 열정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군내버스 GN올릭, 이곳에서 저는 처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이란 부담감과 내가 이 단체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혹시나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토대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독일 워크캠프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외국 학생들과 같이 하는 생활들은 정말 즐겁기도 하였지만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외에 제가 내세울 것도 없다는 생각에 결코 쉽지만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저는 열정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열정의 리더십. 저는 독일에서 그 1000m가 넘는 해발 고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모으고 태우고를 반복하였습니다. 일이 쉽지만도 않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갔습니다. 배려 리더십. 저는 이 배려의 리더십이야말로 함께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군내버스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배려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발휘되었던 순간은 바로 포스터를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입장은 실무자의 입장과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이에서 그런 입장들을 대변하는 중간자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중간자 입장은 많은 회의와 토론의 자리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종적이고 수익적인 의사소통을 횡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손석희 씨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배려 리더십은 굳이 한 단체의 회장이 아니어도 멘토링 활동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의 기술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멘토링. 이곳에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처음 온 선생님께 봉사활동 시간이나 채우러 온 선생님이다. 혹은 이 선생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줄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가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멘토링에서 함께 그리고 경청과 배려는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멘토링은 내가 먼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 올라오는 것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이러한 멘토링과 그 외의 활동들 토대로 저는 배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끈기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 혹은 화가 난다. 정말 짜증이 난다. 시간이 없어서 이 일들을 나는 못하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 감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저는 끈기 리더십을 토대로 중간보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중간중간 빠지는 학생들도 있었고 한 학기가 지나면서 스스로 힘들고 지쳐서 빠진 학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것을 반대로 끈기를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중간인 여름에 중간보고대를 개최하여서 학생 하나하나에게 전화와 문자를 돌려가며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라는 참여율과 남은 한 학기 동안 자신들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향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매월 전화비 17만 원이라는 개인적인 성과도 있었고요. 저는 워크캠프에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러한 고민은 바로 행복한 고민이라는 것을요.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변화는 계단형 변화가 온다고요. 지금의 성장통은 분명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정과 배려, 그리고 끈기 리더십,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지금까지 함께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리더 손세중이었습니다.